둘은 각각 하늘과 바다를 관장하며 다툼을 일삼았다. 그러나 리나시타는 아랑곳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전설이 된 그 시대에 사람들은 신앙의 차이로 다투었다. 이 전쟁은 전대미문의 잔상류로 종지부를 찍었다. 흑조. 사람들은 그 재앙을 이렇게 불렀다. 재앙은 리나시타 대부분의 땅을 파괴했다. 흑조가 지나간 후 초대 수자 나폴리 2세는 폐허와 잿더미로부터 질서를 재건하였고 최초의 수도회를 창립하여 산산조각난 라군나를 인도하였다. 그러나 머자나 그는 신의 품으로 돌아갔다. 임종이 가까운 때 그는 신도들에게 이리 말했다. 신은 한 분이거늘 우리의 신앙의 차이로 분열되었구나. 수호신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악몽 같은 흑주를 이루었다. 리나시타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으나 조각난 신은 자신의 미래를 대변할 대리인을 낙점했다. 그 소녀는 리나시타에서 가장 성대한 날에 신과 공명하며 황금 면류관을 쓰고 예언의 선지자가 되어 모두를 이끌고 리나시타의 고난을 끝낼 것이다. 그때 신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분의 영광 아래 리나시타도 영원한 낙원이 되리라. 리나시타에 2명의 신이 있었다? 이런 말은 처음 들어. 몬텔리 가문은 리나시타의 역사에 대해 많은 정보를 수집했지만 신이 2이었다는 기록은 없었어. 적어도 라군나에서는 수호신 임페라토르가 리나시타의 유일한 신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야. 이 스테인드 글라스에 적힌 것들이 거짓말이라면 왜 수도회가 일부러 그림을 파괴하고 이 높은 탑을 금지구역으로 만든 걸까? 이 모든 것들은 거짓말이 아니라 먼지로 뒤덮인 진실이니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 만약 이게 정말 수도회의 소행이라면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해. 이 탑의 북쪽에는 섬이 하나 있어. 수도회의 눈과 귀가 닿지 않는 곳이지. 그곳에 도착하면 넌 수도회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을 만나게 될 거야. 카를로타! 재미있네. 녀석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있어. 보아하니 적어도 수도에는 그 스테인드 글라스의 기록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대외적으로나마 드러난 중립적인 입장을 깨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스테인드 글라스의 정보를 가지고 나가는 것도 막으려 하다니. 새로운 영감. 만달의 자연의 법칙. 함께 들어가시죠. 민사는 이걸로 대신하지. 날 알아보겠어? 영광의 축배를! 맡아줘. 나머진 내가 할게.
대답해. 너희 뒤에 있는 게 누구지? 역사를 왜곡하고 수호신의 권력을 함부로 사용한 죄. 전부 다 너희가 꾸민 짓 맞지? 게다가 사악한 무리와 한패가 되다니. 너희들 전성회와 피살리아 말고도 몬텔리 가문의 지지자들과도 협력하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카를로타 아가씨. 아가씨도 광기와 망상에 빠지셨나 봅니다. 만약 길을 잃어 수호신의 지혜를 구하고 싶은 거라면 기꺼이 아가씨만의 순례선을 준비해드리죠. 이게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한테 해온 짓인가? 일단 총부터 내려놓으시죠. 이게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한테 해온 짓인가? 순례라는 명목으로 귀양을 보낸 거야? 일단 총부터 내려놓으시죠. 우리 사이엔 아직 할 말이 남아있을 텐데요. 안 그렇습니까, 카를로타 아가씨? 우리 사이엔 아직 할 말이 남아있을 텐데. 물러가시죠. 오늘 흘린 피는 이 정도면 이미 충분합니다. 임페라토르께서는 쓸데없는 희생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순례선은 죄인이 다시 태어나는 길, 그 이름을 들먹여 겁주는 수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알렉시스 형제. 아, 존경하는 귀한 손님. 아마 오해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손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헨리코 수자께서는 이미 손님을 위해 수호신을 배견하는 모든 과정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때로는 눈으로 본 것이 곧 진실은 아니랍니다. 왜 수호신의 지혜를 직접 귀담아 듣지 않으시려는 겁니까? 맞는 말이네. 만약 펠리코 수자가 정말 선지자라면 말이야. 하지만 예언 속 선지자는 소녀였어. 이것 때문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망가뜨린 건가? 펜리코를 가짜 선지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수호신의 권력을 훔치고 라군나를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고집스러운 무신자여, 당신들은 분명 악의 꾀임을 받고 그 거짓말을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펜리코 수자께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선지자이며 우리 같은 신도들의 길잡이이기도 하십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교리적으로 당신들과 논쟁할 의사는 없습니다.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카를로타 아가씨, 몬텔리 가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이익일까요? 아니면 핏줄일까요? 말도 안 돼. 그건 코폴라 숙부의 펜던트? 대체 숙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좋은 질문이군요. 우리는 과연 그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독실한 신도인데 말이죠. 그가 신앙을 상징하는 펜던트를 건네줄 때 별로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요. 물론 수도회에게 있어서 그가 예전처럼 경건할 수 있을지는 당신의 행동에 달려있겠죠. 당신도 아시겠지만 만약 우리가 코폴라를 경건하지 않은 자라 인정하게 된다면 그의 말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나의 행동? 말해봐. 너희가 원하는 게
대체 뭔지. 자, 총을 드십시오. 경건한 카를로타.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총을 누구에게 겨누어야 정상일까요? 당신의 총알이 누구의 심장을 꿰뚫어야 할까요? 훌륭합니다. 역시 현명하시군요, 카를로타 아가씨. 카를로타. 미안. 너랑 같이 보낸 시간은 정말 즐거웠어. 좋습니다. 진정한 라군나 사람이라면 모두 아가씨 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지요. 쏘세요. 이 죄인의 생명을 끝장내는 겁니다. 하이 헤븐에 계신 수호신께서 극상의 향연을 마련하실 것이니. 안녕. 나의 친구. 무덤에서 만나. 당신은 여전히 날 실망시키는군요, 카를로타 아가씨. 라군나엔 이런 말도 있잖아. 아무리 좋은 총알이라도 빗나갈 때가 있다. 이건 단지 사고일 뿐이야. 뭐 좋습니다. 작은 실수로 당신의 신앙을 의심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그 실수는 신의 뜻에 있어서 말할 가치도 없고요. 신의 분노가 하늘로 솟구치는 순간을 조용히 감상이나 하시지요. 방금은 진짜 무서웠어. 카를로타가 정말 총을 쏠 줄이야. 그래서 이건 모두 계획된 거야? 임기응변이라고 하자. 하여간 두 사람 호흡이 찰떡궁합이네. 근데 그 나쁜 놈들이 아직도 우릴 쫓고 있으니까 우선 여기부터 떠나자. 카를로타가 북쪽 섬에 관해 말해준 거 기억나? 우선 거길 찾아보는 게 어때? 계속하죠. 잠깐! 위에 큰 녀석이 날아왔어! 조심해! 빨리 그쪽으로 가서 피해!
소리의 형태와 이치. 나에게 맡겨줘. 나에게 맡겨줘요. 도망치고 힘을 잘 잡아야 해. 드린 가면 소리의 형태와 일치. 내가 곧 길이다. 괜찮아요. 이건 펠로식 인사니까. 당신이 마음에 드나 봐요. 펠로? 펠로, 난 다른 사람이랑 인사하는 게 서툴러. 펠로. 나도 전에 만난 사람이란 건 알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로코코예요. 전에 배에서 만난 적 있었죠? 제가 그 상자였어요. 여기는 펠로. 이 상자의 주인이에요. 제가 이 상자에 살 때 펠로가 절 많이 도와줬어요. 펠로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반기는 건 거의 없는 일인데 당신을 엄청 좋아하나 봐요. 당신한테 있는 특별한 주파수한테 끌린 것 같아요. 이 여울은 엄청 위험한데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룡한테 습격을 받아서 다리에서 떨어졌다. 포포가 방랑자를 물에서 구해낸 다음 너무 피곤해서 다시 몸속으로 들어간 것 같네요. 아주 조금이지만 아직도 포포의 주파수가 느껴져요. 왜 갑자기 뛰쳐나온 거지? 먹을 만한 주파수를 감지한 건가? 그런데 왜 먹질 못한 걸까? 그 고룡은 좀 이상했어요. 지금까지 자기 영지를 떠난 적이 없거든요. 옛날 옛적에는 수도회가 순례를 위해서 사용하던 성소였어요. 그러다 흑조가 발생했고 그 후에는 아주 많은 잔향이 섬에 남아 이곳의 환경을 변화시켰죠. 게다가 구름바다에서 퍼져온 올림구름 때문에 수많은 잔상이 주파수에 이끌려 여기까지 모여들어서 섬을 차지하게 됐어요. 슬퍼하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성스러운 순례지는 이름을 잃고 지금의 탄식 무덤의 섬이 돼버린 거예요. 그 탄식의 고룡은 이 섬의 원생 잔상이에요. 다른 잔상들을 끊임없이 삼키면서 성장했고요. 원래는 카를로타 아가씨가 명령하신 대로 저희 쪽 사람들이 모시러 가려고 했었는데 이런 사고가 날 줄은 몰랐네요. 카를로타 아가씨가 전하고자 하는 진실에 관한 건 바로 이 섬에 숨겨져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일에 대해 얘기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네요. 바다 한계가 점점 짙어지는 게 비가 내리려는 것 같아요. 이 바다 한계는 아주 위험해요. 잔향을 수집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다 한계 속에 들어간 잔향은 흩어지는 대신 계속 쌓이고 서로 합쳐져 더 빠르게 잔상으로 변하게 돼요. 단장인 브렌트 혼자 바다 한계를 해치면서 조난자들을 구하러 갔는데 한참 동안 돌아오질 않아서 극단 사람들이 걱정하던 참이었어. 전 브렌트를 찾으러 가볼게요. 제가 바다 한계 속으로 들어가면 잔상들도 제 주파수에 이끌릴 테니까 이곳은 좀 더 안전해질 거예요. 저한테 주파수를 숨길 수도 있는 데다가 잔상도 막을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요. 가져가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짜잔, 원능의 불꽃총. 잔상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총이에요. 사용 방법도 간단해요. 여기 강화 버전도 있어요. 짜잔, 대구경 개량형 원능의 불꽃총. 아무튼 제가 드린 물건은 잘 챙겨주세요. 방랑자의 몸이 우선이니까요. 극단 사람이 곧 방랑자를 저희 아지트로 데려가러 올 거고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브렌트를 찾으면 다시 합류할게요.
하지만 이 바다 안개는 너무 위험한데. 좋아요.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진실에 대해 직접 보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방랑자가 여기 혼자 남으면 로코코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가까운 곳에 있는 등대가 보이시나요? 저기로 가죠. 브렌트도 저기로 올 거예요. 바다 안개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구역이니까. 브렌트를 찾으면 우리도 진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바다 안개가 가장 짙은 지역으로 들어갈 거예요. 검은 그림자들을 피하세요. 바다 안개 속에서라면 언제든지 잔상으로 변할 수 있는 녀석들이니까.